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이거는 못해서 좀 송구한 마음은 있습니다. 특히 그 주식 얘기할 때 제가 뭐 매일매일 그 시장에 순응해야 돼서 뭐 마음이 12번도 바뀌고 그런다고 그런 말씀 좀 드린 적은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어떻게 이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으시는 분들은 뭐 과거 거는 안 들으실 테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크게 주장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번에 또 뭐 뉴스에 지금 나오는 거를 제가 어떤 정보도 없고 그냥 뉴스만 보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가을경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어떻게 하여튼 뭐 핸드폰으로 그냥 뭐 벽 해놓고 그냥 말로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왜 했냐면 그 정치인 이재명 지사를 완전히 그 이 정치권에서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리면서 하는 거를 보고 도대체 이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원래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누구 뭐 사람을 뭐 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뭐 제가 이재명 지사보다 나이가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러죠. DJ 정도라면 모를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이 뭐 정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인이니까 정책으로 평가하면 되는 거고 정치를 대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엔 제일 나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또 말이 길어졌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한 게 제가 아마 작년 말서부터 19년도 말서부터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위기가 올 텐데 아마 우리 그 자영업자들 내수가 굉장히 위기가 오고 미국도 아마 선거 앞두고 아마 그 시점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지표나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특히 가상화폐 이거 하지 마시라. 가상화폐 이거 지금 뭐 디지털 화폐라고 표현할 수는 뭐 모르겠으나 이거는 이 체제가 다 바뀌어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국가란 게 없어져야죠. 왜 국가는 세금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통용이 되려면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면 안 되고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려면 미 연준과 BIS와 IMF 뭐 이런 데서 다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권력을 주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디지털화폐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정부에서 한단 말이죠. 지금 중국에서 하려고 제일 먼저 하려고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음껏 달러를 찍어내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상화폐 그리고 작년 가을에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죠. 부동산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6개월만 좀 참아봐라. 한 10월 달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월 말경 정도에.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았네요. 그러면서 금하고 은을 매입하시라. 특히 은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해서 오늘 그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을 실물 살 때 1,400달러에 샀는지 1,200달러에 샀는지 했더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금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거 1년 전 겁니다.
아, 1년 더 됐구나. 아, 그치. 2018년도 가을 10월 말 그때 되니까 1212달러 있었습니다. 금을. 지금 1745달러죠.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은을 얼마에 산 줄 아세요? 그때 무지 싸게 산 겁니다. 그 당시 때도. 14.23달러에 샀어요. 지금 15.35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17달러 때 더 샀죠. 종이은을. 그래서 그때 금은 비율이 85대 1이었습니다. 1212달러 할 때. 지금 계산해 보니까 114대 1이에요. 제가 작년에 아마 93.8대 1인가 아마 그거 됐을 때 하늘이 준 기회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이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실무 신청한 거 5일 만에 오던데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일단 실물로 사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전 섰습니다. 그래서 상황 봐서 오히려 종이은을 이쪽으로 교체를 더 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백오데이션을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백오데이션 만들어 가지고 현물을 팔고 선물 사고 있잖아요. 그러다 선물 올리면서 해먹고 지금 외국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말인가 오래돼서 내가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죠. 석유 투자하지 마시라고. 원유 특히 2배짜리 ETN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2배짜리는요 다 없어졌어요. 이거 지금 뭐 40% 50% 오른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배짜리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 ETF나 ETN은 하루하루 정산이 끝납니다. 그래야 다음 손님을 받잖아요. 주식은 내가 10,000원에 사서 버티면 5,000원 갖다 10,000원 가면 10,000원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50%씩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그냥 깨지게 돼 있는 건데 2배짜리는 그냥 100에서 50 가면은 제로 되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면 뭐예요? 난 그때 벌써 없어요. 내가 상장 폐지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건데. 이거 말이 길어지네. 뭐 시간에 쫓기는 건 없으니까 제가 요즘 이상하게 뭐 주식을 팔았다고만 말씀드리면 그 다음부터 오르는데 제가 스페코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날 팔았습니다. 이날 4월 13일 날. 그냥 기억이 나니까요. 제가 아니까 2670원에 팔았는데 지금 4335원이에요. 며칠 만에 거의 50% 더 오른 건데 이거 거의 더블 아니구나. 50%가 단기간에 오른 거죠. 이 전쟁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그때 팔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냐? 제가 딱 얼마에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뭐 뒤져보기도 싫어서 안 받고 하여튼 3,000원 이상에 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느낌에 이걸 한 번에 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니까 이때 좀 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한 3,200원 이상에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그때 아마 과거에 요때 좀 샀을 거예요. 아마 요 모양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죠. 1,700원 밑으로까지 빠졌죠. 이때가 이제 신용잔고가 전체적으로 10조에서 담보 부족 발생하고 사람들 그래서 6조까지 갔을 때 제가 이날 샀어요. 조금 물을 탔어요. 그러니까 단가는 조금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때 손해보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여기 나오죠. 캔들 교수형이라고. 얼마나 안 좋은 명칭을 교수형이라고 붙였겠어요. 행인맨. 사람 몸에다가. 서양 애들은 무식해. 이게 2번 나왔어요. 이때 안 팔았어요. 어디서 타고 가니까. 근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더 길게. 그러니까 확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이너스 나오니까 팔았죠. 2번 나와서 이 신호가 한 번 나왔을 때는 어디서 보고 참 계속 뻗어가더니 지금 이 그래프 모양이 작아서 그러는 거죠. 이거 수익률 엄청난 겁니다. 이거 거의 상한가 2번 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꼭 그래프를 보는 건 아니고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나 엘리어트 파동이나 캔들이나 다 참고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 확률이 크니까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하되, 결국은 시장에서 참여했을 때 어디가 더 세냐, 그거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참 말이 길어졌네. 그리고 왜 샀냐면요, 스페코를. 이게 기계 업종인데 전쟁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 샀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패권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이게 군사적으로 어떤 충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국지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해지 차원이랄까, 아마 이쪽도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걸로 샀어요. 그랬다가 이제 낙폭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뉴스에서 아주 이거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아주 극과 극 아닙니까? 무슨 뭐 완전히 뭐 식물인간서부터 해서 뭐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스펙거 샀을 때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중국과 미국과의 것도 있지만, 저는 올해 들어서 북한이 좀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또 나와서 그렇지만, 첫 번째는 뜬금없이 김기영이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나 김기영이가 생사불명이었는데 공식 석상에 옆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고모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장성택이를 바로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김기영이를 7년인가? 왜 그런 세월 동안 묻어놨다가 지금 왜 등장을 하지?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 태영호 그 사람은 이게 뭐 김정은이 권력이 공고화돼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 사람이 거기서 살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 얘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좀 귀하게 들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동의를 못 하거든요. 뒤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낫지 드러낸다는 거는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평일이가 귀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발표 시점은 우리가 알기로는 3월인데, 하여튼 그 전에 귀국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3월 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해외로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해외로 떠돌아다녔는데, 그 다음에 김여정이 동생이 이 친구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요.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김정은의 비서 정도 역할하던 사람이 이제 정치 무대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김정일 그 태양절에 김정은이가 참석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처럼 무슨 뭐 식물인간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죠. 이건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 어떤 후폭풍을 맞으려고 뭐 변함없고 변동없다는 그런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얘기는 못 하거든요.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뭐 한 거로 알고 있다 내지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나 지금 파악 중에 있다라든가. 근데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뭐 원산 얘기도 하면서 뭐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위치 파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당장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아마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10년을 내다보는데 지금 이게 세습 체계에서 10년 안 내다보겠어요, 최소한. 후계자가 없는데. 이 권력자들이. 그러면 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김평일이도 불러들인 거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산전수전 겪은 고모를 드러내고 또 여동생도 나타나고 해서 거기엔 또 저는 김설송이라고 그게 누이가 있는데 김정일이가 만약 김설송이 아들로 남자였으면 김설송을 시킨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니 그 친구가 정보계통을 맡는 거, 통신계통을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격가지니까 나타나진 못하죠. 아마 그러면 김평일 아니면 김여정 만약 문제가 생기면 하면서 집단 지도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또 투자할 때 참고를 하되 저는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기사를 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남북이 아무리 모아더라도 미국에서 선거 앞두고 있어서 계속 자기들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북한은 북한대로 또 자기들 꼬라지 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손 놓고 그러면은 북한 눈치 보고 아니 미국 눈치 보고 북한 뭐 꼬라지 부리는 걸 언제까지 봐줘야 되나요? 우리는 또 우리식대로 뭐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뭐 조만간에 보면 나오겠죠. 이제 김정은이 뭐 어떤 상태인지는 봐야 되겠으나 그 뉴스 보니까 무슨 뭐 되지도 않게 무슨 뭐 북한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기면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러시아, 한쪽은 미국 뭐 지들끼리 뭐 땅 따먹기 하듯이 뭐 그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실리니까 지금 갑자기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다 태양절에 참석 안 하니까 이게 일파만파 커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어떤 병고가 생기면 안 되죠. 안정적으로 해서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거 외세가 개입하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오늘은 조금 뭐 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